뭘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는 대화창에다가 이렇게 첫 질문을 양식에 맞춰서 입력해주면 돼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미래아이 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인공지능 문해력 기초 그 세 번째 시간, 생성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인공지능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챗GPT 같은 생성인공지능의 화면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화면 하단의 대화창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첫 질문부터 어떻게 던져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인데요. 질문은 곧 대화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질문, 좋은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다도 많이 떨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인 우리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라 질문하는 방법을 따로 공교육에서 배워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화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라고 시간을 줘도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못하는 이유 뭘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떠오릅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이에요. 섣불리 질문했다가 나의 무지나 무능함이 드러나서 창피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또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일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조용한 아이들은 더 힘들죠. 이런 두려움은 학습의 기회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죠? 뭘 아예 모를 때에는 질문할 대상이나 범위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없죠. 반대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지식이 너무 많으면 질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부족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예습을 통해서 미리 질문을 준비해 왔다면 모를까 40분, 45분 수업 시간 내에서 선생님이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질문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없고 머뭇거리다가 질문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런데 희소식,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황적인 이유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질문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맘 편히 눈치 보지 않고 질문하는 능력을, 대화하는 훈련을 마음껏 키워낼 수 있죠. 게다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사고력과 창의력도 함께 쑥쑥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딱이네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부터 배워보자고요. 자, 그럼 생성인공지능과 어떻게 질문하고 대화하면 좋을까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려면 정말 온갖 것들을 고려해야 해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는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좋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인공지능이 암기한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답변만 쏙쏙 뽑아내기 위해서 검색 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필터링이죠. 뭘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는 대화창에다가 이렇게 첫 질문을 양식에 맞춰서 입력해주면 돼요. 그 첫 번째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생성인공지능에게 역할부터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인공지능은 부여받은 역할을 기반으로 답변 방향을
한정 지을 수 있어요. 답변을 받는 사용자의 눈높이나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답변을 출력해 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야 라고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면 그때부터 인공지능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풀어서 제공합니다. 또한 답변에 필요한 추가 정보나 예시까지 함께 제공해서 이해를 도와주기도 해요. 반대로 시점을 바꿔봅시다. 인공지능을 지칭하지 않고 질문하는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엄마야 라고 질문자의 지위나 역할을 지정해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나 실용적인 조언을 뽑아주려고 준비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명확하게 질문하기. 한마디로 질문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글링 같은 기존 검색에서는 질문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상세 검색 메뉴나 필터링 조건 같은 것들을 지정해 줬었는데 개념은 비슷하지만 방법은 달라요. 생성인공지능에게는 문장으로 일일이 그런 상세 범위나 조건들을 말로 적어서 입력해 줘야 해요. 그러자면 첫째, 내가 왜 질문을 하는 건지 질문하는 목적부터 명확하게 해야겠죠? 일종의 주파수를 맞추는 건데요. 자, 질문의 목적, 뭐가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현직 스타트업 대표들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긁어 모으는데 그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긴가민가한데 확실히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싶은 거냐? 그도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냐? 뭐 이런 것 말이죠. 둘째, 질문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바타가 아니라 영화 아바타처럼 검색할 범위를 영화 카테고리로 한정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해볼게요. 근데 역으로 이 질문을 제가 받는다고 합시다. 누가 이렇게 정의란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면 답변하기 좀 막막하죠? 그건 질문 범위가 너무 커서 그래요. 막막할 땐 어떻게 하냐? 질문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쪼개보면 정의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정의의 예시를 몇 가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쪼개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순차적으로 질문한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다?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워할 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생성 인공지능인 코파일럿에서는 하나의 질문을 하면 논리적으로 그 뒤 이어 따라 나와야 되는 질문까지 추천해 주니까요. 또는 문제 해결의 과정별로 단계를 끊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뭘 알고 싶은 건지 질문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 질문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또 질문을 쪼개 놓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명령만 내리면 돼요. 즉 작업 지시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질문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즉 무엇을 찾아줘, 무엇을 작성해줘 또는 그려줘, 무엇을 더 쉽게 설명해줘, 무엇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줘, 번역해줘, 교정해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작업 지시입니다. 세 번째 단계, 예시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친절하게 시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얻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예시까지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것들만 쏙쏙 뽑아내기가 더 쉽겠죠.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해봐요. 가진 예산이 이 정도고 가고 싶은 여행지 후보군은 어디인데 나는 관광 위주로 스케줄을 짜고 싶어. 이런 조건들을 입력해 주는 거죠. 네 번째 단계,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대화하듯 명랑하고 친절하게 대화체로 말해달라고 하거나 좀 더 길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혹은
답변들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출력해 달라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질문 뒤에 덧붙이면 인공지능은 그에 맞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쭉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인공지능에게 계속 연달아서 제잘제잘 질문을 해대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의 답변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문해력과 관련된 영역인데요. 인공지능의 답변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을 주의 깊게 잘 읽고 이해한 다음 그 답변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발췌해 보세요. 또는 답변을 읽고 핵심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사실 글을 읽고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어려워 마세요. 그냥 그 이해 안 되는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입력해 놓고 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좀 더 쉽게 설명해 줘 라고 재차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쓸 경우 이 방법을 쓰면 훨씬 낫겠죠. 챗GPT의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답변의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 그 답변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인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첫 대답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이어서 질문이 필요할 거예요. 둘째, 인공지능의 답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인공지능에게 게임이 왜 나빠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런 답변을 했어요.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고 현실 도피를 유발하며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답변으로 만족할까요? 아주 정답인데도 식상해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추가로 질문해야 해요. 질문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다음에 뭘 질문해야 하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인공지능에게 질문도 대신 해달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인공지능이 내뱉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화창에 붙여놓고 이 다음에 이어져야 할 질문을 뽑아달라고 대놓고 명령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도 인공지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앞서 질문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질문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질문의 대상과 범주를 좁히고 또 질문을 쪼개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질문해 나간다. 바로 이건 기본이고요. 추가로 예시를 제시하거나 조건을 추가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시나 조건을 추가해서 질문을 보충하면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질문과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바로 위 세 가지의 반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의 답변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인공지능의 답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세 번째, 그래도 인공지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문해력 기초 그 세 번째 시간. 생성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인공지능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미래 ITV는 초중등 학부모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